안녕하세요. 저는 카페24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를 총괄하고 있는 송종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D2C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진출 시에 이제 고려사항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서비스랑 접목해서 성공했던 이제 레퍼런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어 봤었을 때 이제 분명히 이제 오프라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계정을 오픈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정 수가 한 170만 개 이상이 되는데 최근 3개월 수치를 봤었을 때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 이상 지금 온라인에서의 창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폐점을 하는 대신에 온라인에서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아마존에서는 4,400명을 뽑는다. 뭐 라쿠텐 같은 경우도 요즘에 표현하기를 이제 4차 헬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 상품이 거의 3배 정도 지금 매출이 늘었고요. 시장 전체의 성장률도 전년 대비해서 한 48%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로스보더 매출액이 한 56% 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실 이게 뭐 내년 초에 종식이 될 거다, 뭐 2021년 말까지 갈 거다랑 관계없이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비대면 매출의 증가세는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이제 연령대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50대, 60대의 구매 비중의 결제액 비중이 이제 19%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 31%로 늘어났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5, 60대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대거 진입한 걸 알 수 있고, 뭐 또 여러 이제 쇼핑몰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실제 이제 5060 회원 비중이 늘어났다든가, 객단가가 뭐 66% 증가했다라는 이런 수치들이 이제 각종 이제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어찌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의 경험을 하게 되고 생전 써보지도 않던 QR코드로 인증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축적된 경험들이 이후에 저희가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어떤 작은 브랜드가 작은 몰을 하나 내서 D2C 사업을 여는 것을 떠나서 그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화를 공격적으로 했었던 큰 기업들에게까지도 현재 D2C 몰을 잘 만들어서 해당 고객을 이제 직접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D2C는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가 고객을 직접 만나서 판매하는 이제 판매의 형태를 말하는데, 뭐 영어여서 그렇지 예전부터 계속 써오던 말로 이제 자사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2C는 브랜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던, 할인을 어떻게 하던,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던, 뭐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던 브랜드가 주도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익률도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점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출을 내는 공식은 UV, 그러니까 유닉 비지터라고 하는 방문 트래픽이 있고 그걸 통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객단가가 곱해져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제 그 트래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방문 트래픽이 있으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고 고객을 획득해서 가지고 오는 데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중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또 내 제품의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효과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하기 어려운 브랜드들이 총판이나 벤더나 이제 여러 파트너들을 통해서 유통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D2C가 정말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기존의 유통체계와 완전히 분리돼서 D2C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타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경우에 1년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판매했지만 그 실제로 엔드 유저인 고객에 대해서 브랜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를 통해서 사업이 잘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거는 정답은 없는 거지만 브랜드 입장에서 D2C 매출액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측면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건강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2C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실제로 고객이 가지고 계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창의를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는 이제 많은 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싱도 해야 되고 생산, 뭐 쇼핑몰도 만들어야 되고 결제도 붙이고 사람도 끌어모아야 되니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물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 CS도 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많은 현실적인 허들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내로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글로벌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허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이제 카페24 같은 회사도 있고 유닛 단위로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회사의 영역에 따라서는 뭐 인하우스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이제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너무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D2C로. 100개를 말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2개의 회사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물에 타서 먹으면 마치 링거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음료였는데 이 회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D2C 몰 하나 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대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고객에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20대가 아니라 35세에서 45세 이제 직장인들 뭐 피곤하고 지치고 술 먹은 다음날 뭐 운동 많이 했을 때 또는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너 뷰티의 개념으로 수분 보충을 위해서 뭐 실제로 이 제품을 마시면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험생 애들 이제 고생하니까 그 부모들이 고객이더라는 점을 알게 돼서 이 소비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중심으로 해서 SNS 중심으로 마케팅을 한 거니까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내 얘기 같은 그런 어떤 공감을 일으키면서 이 사이트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제품에 대한 경험도가 많지 않으니까 작은 용량의 제품들이 팔다가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대용량으로 그래서 100개 그러면 10개를 얹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객단가도 올라가서 매출도 올라가고 재구매율도 올라가고 이제 진성 고객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이게 D2C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정기 배송으로 전환한다든가 다양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품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나고 있고 이렇게 D2C에서 매출이 많이 나면 다른 채널에서의 매출도 동시에 동반 상승할 수 있고 제품의 구성을 달리한다든가 해서 가격의 충돌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육아용품인데 아기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어머니가 그 뭐 목 디스크도 있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한 7개를 바꿨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본인이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든 건데 그 스토리를 굉장히 사이트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치했던 거라든가 본인이 막 이 원단을 구하고 또 가장 잘 꼬매줄 이런 회사를 찾아서 막 고생한 이런 스토리들이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고 상거래 사이트이기보다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 감성적인 이런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뭐 어릴 때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를 편하게 안아주던 포대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아 안에 있을 때의 자세 같은 걸 유지해 준다든가 또는 아이의 그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안아준다거나 아이를 안지 않을 때는 뭐 쇼울처럼 쓰고 그리고 또 뭐 미관적으로나 디자인, 컬러 이런 부분에서 제품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경쟁 제품 대비해서 반값이고 뭐 이런 좋은 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부이고 본인이 이제 큰 투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D2C 몰을 열고 이거를 이제 컨텐츠, 그다음에 텍스트, 영상들을 잘 만든 다음에 이걸 SNS나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연간 지금 한 50억 규모가 됐고요. 그리고 자사몰 매출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일본에 어쨌거나 뭐 선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일본에서 잘 알려져 가지고 일본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자사 고객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서 상품을 이후에 확장할 수도 있고 그 회원 베이스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 회사 다 마찬가지로 그 제품 자체에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나 차별화된 컨텐츠나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브랜드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창의라든가 소싱 역량,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획력, 그다음에 뭐 컨텐츠 역량 등을 가지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유통을 전개하실 때 국내와 해외로 나눴을 때
오프라인의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은 오늘 이제 얘기해서 논외로 하고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자사몰 D2C를 만들거나 또는 오픈마켓이나 이제 전문 채널에 입점을 하거나 또는 다국어 버전화로 만든 해외 자사몰을 만들거나 해외 국가의 대표적인 채널들에 입점하는 이런 방식 중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요 네 가지를 다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데는 D2C만 하고 어떤 데는 나는 내 몰은 그냥 홈페이지용으로만 그냥 만들어 놓고 전혀 쓰지 않고 주요 채널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 D2C 몰을 만드는데 서비스가 일단 무료이고 무료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자사몰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마켓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오픈마켓이나 전문 채널을 연동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해외에 있는 오픈마켓에도 D2C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연동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창의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의류라든가 화장품 등의 상품을 저희가 공급해주는 업무도 해드리고 있고 물류의 경우에는 국내 물류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물류도 다 지원을 하는데 뭐 나는 티몰에 판다. 그럼 뭐 차이냐오. 뭐 예를 들어서 쇼피랑 거래를 한다. 그럼 SLS. 뭐 아마존에 거래를 한다. 그럼 FBA. 이런 모든 이제 물류 수단을 포함을 해서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뭐 150개 이상의 국가에게 이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솔루션은 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든가 서버 네트워크라든가 뭐 쇼핑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운영의 경우에도 이제 뭐 국내 운영도 얘기가 되겠지만 특히 해외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는 번역이라든가 각 언어권별로 들어오는 이제 CS가 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비스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국내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제 언어권별로 특화된 해외 마케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사몰 D2C를 만들 때 전제는 반드시 그 브랜드 핵심 역량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다음에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이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켓 채널을 확장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해외몰을 구축을 하고 해외 오픈마켓으로 진출하는 순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나 규모에 따라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거나 뭐 두 개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해외 물류나 해외 마케팅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도쿄와 뭐 후쿠오카 그다음에 중국의 뭐 2개의 법인, 뭐 대만 법인, 필리핀의 법인, 뭐 베트남 등의 이제 저희가 해외 지사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지사를 내지 않으셔도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현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마켓에 진출을 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 해당 국가의 플랫폼을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뭐 티몰이라든가 쇼피, 아마존, 뭐 라쿠텐 이런 등에 개설되어 있는 저희 회사의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품 단위로 입점을 해서 마케팅만 약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직접 이제 독립적인 브랜드 몰을 내겠다 하실 때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가능하며 그거가 아니라 이제 D2C로서 그 다국어 버전의 해외몰을 구축을 해서 직접 내가 해외에 있는 고객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단계의 이제 메뉴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부터 운영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셀레브리티 자원이 많이 있고 상품 역량도 있는 이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사몰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몰은 자사몰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해외의 다양한 채널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진행한 채널별로 위탁사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어떤 회사는 내가 이 방식으로 물류를 할 거니까 물건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재고도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채널은 많이 확장을 해놨는데 매출액의 90%는 한국 사이트에서 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될 때 D2C 한국몰이 하나의 딱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거를 토대로 중문몰, 영문몰, 일문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제 모바일 앱들이 생겨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은 자기가 편한 언어에 맞춰서 요즘에 사실 뭐 모바일 매출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바일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티몰 글로벌과 아마존 US, 그다음에 티키 동남아, 그다음에 쇼피 같은 경우에 그 D2C 그 해외몰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그대로 다 연동이 되어서 주문이 어디에서 들어오든 물류도 국내에서 발송을 하던 뭐 해외로 발송을 하던 해외 채널에 원하는 배송 수단이던 한 곳에서 지금 그 제품이 관리가 되고 재고 관리가 되면서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도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니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각 채널별로 필요한 마케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사에 이제 제한된 아주 적은 인원은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셀레브리티랑 연계한 어떤 기획에 집중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플랫폼 운영이나 번역이나 디자인, 퍼블리싱, 뭐 CS, 수출 신고 대행 같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난 효과이고 뭐 매출액도 그에 따라서 6개월 내에 한 350% 이상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패션 브랜드사인데요. 여기는 빅사이즈 여성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D2C로 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하고의 마켓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다양한 사이트에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 특정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합이 잘 맞아서 매출이 나는 거를 안 이후에 이제 매출액이 더 많이 이제 증가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화장품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헬스앤뷰티 이제 H&B라고 하는 이제 곳과 전략적 협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몰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오픈마켓은 또 벤더 통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일본 쪽으로는 인지도가 별로 없고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본 자사몰을 내기보다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채널인 이제 라쿠텐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저희랑 이제 입점을 한 이후에 6개월 만에 800% 이상 성장을 했고 지금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한 지 한 10개월, 11개월 차 정도 들어가는데 1년 정도의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에 좋은 총판을 만나셔서 일본 오프라인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셨는데 성공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쿠텐에서 구매를 하는 이제 일본 고객들에게 굉장히 그 고객들 성향에 맞춰서 전용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사은품 구성이라든가 기획 상품 구성에 대해서 그 플랫폼과 그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제 일본 내에서의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다 관련된 SNS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였던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진행을 해주셨고 풀필먼트 관련해서도 일본 사람과 그 플랫폼의 상황에 맞는 그 제안을 저희가 드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 창고에 이제 선입고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공식 삽으로서 고객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창고로서 이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일본 쪽에 대한 마케팅이나 번역 디자인, 이제 국제 물류, 뭐 수출 신고 대행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잊어버리고 상품의 기획이나 그 고객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집중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첫째는 브랜드는 경쟁력 강화에 힘쓰시고 브랜드의 창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의 상황 자체가 D2C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베이스 캠프로 삼으셔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마켓이나 채널 이런 거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 고려 사항을 판단을 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단 꼭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은 고객사와 상담을 해보면 어느 곳에 입점을 하고 싶다라는 데 많이 몰입을 하시는데 입점보다는 마케팅이 먼저이기 때문에 알려지면 아주 간단한 사이트라도 구매가 일어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주 호화로운 사이트여도 고객이 없으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에 좀 더 그 관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부분은 뭐 앞에서 제가 뭐 시장 성장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늦지 않아야 되는,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해외 시장도 고려하셔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J E&M에서 콘텐츠 마케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오늘 카페24 웨비나를 통해 셀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 기업 CJ E&M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J E&M은 TVN, OCN, 엠넷, 올리브 등 다양한 장르의 13개 TV 채널을 통해 유퀴즈 온 더 블럭, 청춘 기록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또한 구독자 수 5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150개 이상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MCN 다이아TV와 월 UV 400만을 기록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OTT, 티빙을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입니다. CJ E&M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전문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컨설팅부터 TV와 디지털 광고, PPL, 브랜디드 콘텐츠, 인플루언서 콘텐츠까지 마케팅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다양한 마케팅 목표와 플랜에 맞춰 연간 1000개가 넘는 광고주와 함께 2000건 이상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공 사례와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비교 분석 가능한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은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콘텐츠 마케팅이 어떠한 퍼포먼스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개인 간 물리적 이동의 제약으로 언택트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온라인 커머스 분야가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크리테오에서 조사한 소비자 행동 변화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와 함께 TV 시청,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시청을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더 많이 할 것으로 답변했고, 실제로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 플랫폼의 사용자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티빙, 시즌과 같은 국내 OTT 플랫폼의 이용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TV 광고, PPL과 같은 형태로 제품과 브랜드에 노출되고 디지털에서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브랜디드 콘텐츠와 같은 형태로 노출됩니다.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방송 콘텐츠 시청 중에 TV 광고, PPL과 같은 형태로 제품과 브랜드에 노출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제품과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소비자는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포털 사이트, 유통 플랫폼을 활용, 검색하고 구매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동은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 증가와 브랜드 페이지 방문자 증가로 연결되는데요. CJ E&M에서 20년 상반기 TV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 40개사를 바탕으로 TV 광고 집행 전과 후에 브랜드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TV 광고 집행 후의 브랜드 검색량이 이전보다 평균 531% 증가했고 이 중에서 10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브랜드를 제외해도 평균
185%의 검색량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TV 광고 집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행동이 검색이라는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의 마케팅 퍼포먼스 효과는 PPL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PPL을 통해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바로 검색량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CJ E&M 올리브 TV 채널의 정보 전달 프로그램 프리한 마켓 10의 PPL 사례 데이터를 보면 방송일 직후 방송 노출 브랜드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PL 노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행동 또한 검색이라는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송 콘텐츠에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자사몰, 기업 홈페이지와 같은 브랜드 페이지의 방문자 수 증가로 연결됩니다. 해외 조사 자료를 보면 TV 광고 집행에 따른 효과로 TV 광고 집행 브랜드의 온라인 페이지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내 TV 광고를 집행한 500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집행 일주일 내 브랜드 페이지 방문자 수가 520명이 증가했고, 이는 TV 광고 집행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방송 콘텐츠 대비 직접적인 온라인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다양한 방식의 행동으로 확산되는데요. 최근 CJ E&M에서 진행한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사례를 보면 마케팅 각 단계별로 디지털 플랫폼 간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을 커머스 채널로 유도하도록 하는 캠페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에서 이러한 온라인 접근성을 활용한 변화가 특징적인데요. 기존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이 제품과 브랜드의 바이럴 그리고 브랜딩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참여 영역을 상품의 기획과 개발에서부터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까지 확장하여 인플루언서를 제품 브랜드의 앰베서더로 활용, 실제적인 매출 증대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뒤에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사례 소개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증가하는 콘텐츠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콘텐츠 속에 노출되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검색량 증가와 브랜드 페이지 방문자 수 증가, 그리고 매출 증대로 연결되며, 이러한 점을 콘텐츠 마케팅의 퍼포먼스 마케팅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데이터와 트렌드를 통해 나타나는 콘텐츠 마케팅의 퍼포먼스 마케팅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CJ E&M에서 진행한 콘텐츠 마케팅 캠페인 주요 사례를 통해서 마케팅 상황별로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 마케팅 사례는 방송과 디지털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한 콘텐츠 마케팅 사례는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례로 올리브 TV 채널의 정보 프로그램 프리한 마켓 10을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사례입니다. 올리브 TV 채널의 정보 프로그램 프리한 마켓 10은 매주 방송마다 트렌드 맞춤형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적합한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PPL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3명의 아나운서 진행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시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제품의 브랜드 스토리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0개 광고주의 제품과 브랜드를 활용하여 PPL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한 결과 방송 직후 브랜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검색량의 증가는 제품 매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요 중소기업 10개 브랜드를 활용,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PPL을 진행한 방송 회차의 경우 방송 직후 네이버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방송에 노출된 각 브랜드의 매출 증가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PPL 노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 노출 시점 직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활용한 추가적인 커머스 캠페인을 연계하고 있으며 네이버 쇼핑 라이브 연계를 통해서 추가적인 콘텐츠 마케팅 노출 효과와 매출 상승을 함께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린 프리한 마켓 10 사례의 경우 제품과 브랜드 노출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했던 콘텐츠 마케팅으로 PPL 진행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연계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신규 제품 출시, 시즌 제품 프로모션 등 주요 세일즈 타이밍에 맞춰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기간의 캠페인을 통해 검색량 증가와 매출 증가의 효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발효 음료 시장의 선도 브랜드 F사의 콘텐츠 마케팅 사례입니다. CJ E&M은 F사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발효 음료 시장의 저변 확대와 F사 브랜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했는데요. 2534 여성 메인 타겟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낯선 발효 음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발효 음료의 자연스러운 기능 노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TV 광고 제작과 PPL 진행을 기획하였습니다. TV 광고의 경우 큰 인기를 얻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의 라이징 스타 신현빈님을 모델로 광고 콘텐츠를 제작했고 2534 여성 메인 타겟들의 시청률이 높은 TV 채널을 통해 광고 콘텐츠를 노출하였습니다. PPL도 마찬가지로 메인 타겟 대상 주목도가 높은 올리브 채널의 밥블레스유 프로그램을 통해 발효 음료의 다양한 활용법과 기능들이 함께 노출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발효 음료 F사의 콘텐츠 마케팅은 7월을 중심으로 TV 광고 노출과 PPL 노출을 함께 진행한 결과 브랜드 검색량이 집행전 대비 73% 증가했고 발효 음료 카테고리에 대한 검색량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음료 카테고리 인기 검색어 순위에 발효 음료 카테고리가 진입하는 성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시장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발효음료 F사와 함께한 콘텐츠 마케팅 사례의 경우도 음료 시장 내에서 새롭게 세분화되어 성장하는 발효음료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규모 견인과 브랜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발효음료와 F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검색량 증가 데이터로 나타났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발효음료와 연관된 온라인 브랜드 언급량이 경쟁 브랜드 4개사 대비 F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통합 마케팅을 진행한 랭킹닷컴 사례입니다. 랭킹닷컴은 CJ E&M과의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다이어트 시즌에 맞춰 경쟁이 치열한 다이어트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랭킹닷컴의 콘텐츠 마케팅의 중심에는 CJ E&M의 대표 콘텐츠 삼시세끼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의 주요 판매 기간인 2020년 초여름에 방송될 삼시세끼의 신규 시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두고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했는데요. 삼시세끼 출연자 차승원님을 활용한 랭킹닷컴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 노출을 진행했고 삼시세끼 프로그램 내에서 PPL, 가상광고 등의 콘텐츠 솔루션을 활용, 제품과 브랜드 노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랭킹닷컴의 브랜드 검색량이 캠페인 기간 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쟁사와 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랭킹닷컴 브랜드의 검색량 증가와 함께 닭가슴살이라는 메인 제품의 키워드 검색량도 함께 증가하여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노출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시세끼 어촌편 방송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랭킹닷컴 소셜 연관어에
삼시세끼 관련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삼시세끼 프로그램 PPL과 가상 광고 노출을 통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랭킹닷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랭킹닷컴 자사몰 방문자와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로 연결되었는데요. 랭킹닷컴 자사몰 방문자와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는 캠페인 기간 내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제 매출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랭킹닷컴의 제품 판매량은 제품 출시월 대비 캠페인 기간 내내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랭킹닷컴 사례와 같이 탄탄한 사전 기획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광고, PPL, 가상 광고, 방송 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등 여러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시의적절한 믹스를 통해서 일관성 있고 파급력 있는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마케팅 사례 소개에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사례는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와 커머스 캠페인이 연계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플루언서가 상품 개발이나 커머스 플랫폼에 참여한 사례는 아니지만 인플루언서의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일즈 프로모션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 인플루언서는 바로 다이아TV 소속의 세탁설님인데요. 세탁법과 의류 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탁설님과 함께 여름철 투기취에 대한 세탁 방법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여름철 투기취를 잡아주는 세제와 섬유 유연제에 대한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계절 변화로 인한 다양한 세탁 문제에 대한 이슈 확산과 제품을 통한 해결 방법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통해 먼저 제시하고 추가적인 바이럴들을 만들어냈고 이를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기존 유사 기획 전 매출 대비 2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의 작품이 제품과 마케팅에 활용된 콜라보 사례입니다. 다이아TV에는 다양한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의 분야는 춤,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러스트 콘텐츠를 통한 소통으로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다이아TV에서는 이런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브랜드 일함작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통해 커머스 영역의 다양한 부분들을 콜라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품과 브랜드의 USP와 프로모션 메시지를 담은 브랜디드 콘텐츠의 제작과 노출을 인플루언서의 작품 속에 녹여 거부감 없이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TV 일함작 브랜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과의 콜라보는 창의적인 적용 방법과 노출 방식들이 매우 다양하고 가성비도 높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사례는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 상품 출시를 통해 판매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다이아TV에서는 뷰티와 패션, 푸드, 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광고주와 상품 기획부터 개발까지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정판 상품, 기획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아TV 인플루언서들과의 콜라보 기획 상품은 브랜드의 자사몰과 기존 유통망 판매와 함께 국내 최초의 유튜브 채널 연계 쇼핑몰인 다이아마켓에도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마켓의 활용은 다이아TV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기획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에서 2개 기업만이 가능한 유튜브 머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커머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머치 기능은 사례 소개를 통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상품 출시 첫 번째 사례는 푸드 상품 개발 사례로
최근 TVN 온앤오프 출연과 JTBC 육자회담 출연을 통해 더욱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산적TV 밥꿈남님과 함께한 산적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9월 기준 1차부터 18차 판매 수량까지 모두 완판되었고 구매 고객 기준 평균 객단가를 1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상품 출시 두 번째 사례는 뷰티 사례입니다. 다이아TV 뷰티 인플루언서 킴닥스님이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판매까지 연계한 파운데이션과 퍼프 상품입니다. 론칭 당시 사전 주문 2,000건을 기록했으며 출시 후 8,000세트가 판매되었습니다. 기획상품 마지막 사례는 다이어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사례로 평소 다이어리 꾸미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 다이어리 꾸미기 덕후로 유명한 로즈아님의 유튜브 채널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이 함께 포함된 다이어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사례입니다. 로즈앤마리 다이어리 제품은 론칭 당시 5분 만에 2,000세트가 판매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 머치 기능을 활용하면서 다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머치 기능은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콘텐츠 하단에 인플루언서가 직접 참여한 상품을 노출하고 판매 채널로서의 연결을 통해서 고객의 즉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으로 유튜브에서의 인플루언서 콜라보를 통한 새로운 판매 방식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사례들 중에서도 다이아TV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커머스 연계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하였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은 브랜딩과 커머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각 플랫폼 간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커머스 연계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을 다양한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은 인지도와 선호도 같은 브랜딩 영역의 정성적인 효과와 함께 검색량, 브랜드 페이지 방문자 수의 증가, 커머스 연계를 통한 매출 증가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 마케팅의 효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수록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마케팅의 핵심은 예산 규모와 매체 집행 규모가 아니며 콘텐츠 퀄리티와 마케팅 타이밍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제안과 실행에 있습니다. CJ E&M은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콘텐츠 마케팅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카페24 셀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마케팅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포함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모든 문의는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문의에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보 홍수소 내 상점으로 트래픽을 유인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발표할 CJ E&M V커머스 사업팀의 이재준 팀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상품이 주인공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조직인 다다스튜디오 기반으로 다다픽이라는 V커머스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CJ E&M과 카페24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에서 발표하게 되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한편 살짝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노하우를 공유해서 여러 시청자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다스튜디오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쯤입니다. 다다스튜디오를 통해 먼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력을 확보했고요. 그를 기반으로 제작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어느 정도 모은 후에 2018년 12월 다다픽이라는 V커머스 전문 쇼핑몰을 카페24를 활용하여 처음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 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협력사는 단 2곳,
상품 SKU도 7개밖에 없었고 매출도 월 5천만 원에도 못 미쳤었습니다. 현재는 SKU도 1000개가 넘고 월 매출은 초기 대비 약 40배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월 순 방문자 수도 카페24 접속 통계 기준으로 월 110만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문자 대부분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다 스튜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저희 소개 영상을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흐름은 유통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문을 보고 광고를 보고 마트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를 하면 배송 완료. 디지털은 소비자의 습관을 바꿨습니다. V커머스는 비디오와 커머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상거래 사업으로 다다 스튜디오는 17년도에 설립된 V커머스 전문 디지털 스튜디오입니다. 다다 스튜디오 주인공은 상품입니다. 상품을 고민하고 상품에 집중하고 상품을 연구합니다. 뷰티, 라이프스타일, 키덜트, 패션 잡화, 푸드 5가지 카테고리의 상품 콘텐츠를 밀레니얼 세대에 맞게 기획, 제작하여 유통합니다. 다다 스튜디오의 주인공은 상품입니다. 상품이 글로벌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험, 콘텐츠가 비즈니스가 되는 경험, 다다 스튜디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다픽은 일반 이커머스 쇼핑몰과는 다른 V커머스, 또 다른 말로는 미디어 커머스 전문 쇼핑몰입니다. 미디어 커머스를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 예전에 팀원에 계셨고 현재는 무신사에 계시는 김현수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이커머스를 크게 목적형, 정기형, 발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적형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상품을 미리 정해놓고 검색 및 비교를 통해서 구매하는 쇼핑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신학기가 되어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노트북이 필요하게 되어 어느 브랜드를 살지, 어떤 기종을 살지 스펙을 비교하고 쇼핑몰마다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쇼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형은 생수, 라면, 쌀, 휴지, 기저귀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소모품 등으로 소비자들은 주로 소비하는 브랜드가 있으며 떨어질 때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주로 세일할 때 미리 쟁여놓거나 아니면 아예 정기 배송으로 시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형은 위 2개 방식과는 다르게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원해서 사는 쇼핑 방식입니다. 주로 결핍보다는 욕망과 이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 중에 어머, 이건 사야 해 라는 짤이 있죠. 바로 이 짤과 연결되는 것이 발견형 쇼핑입니다. SNS나 인터넷 등을 서핑하다가 좋은 상품을 발견하게 되면 약간의 비교, 검색 후 바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다다픽은 이러한 발견형 커머스에 중점을 맞추고 고객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상품의 매력을 전달하여 구매를 일으키는 미디어 커머스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희 다다픽은 일반적인 상품을 다루기보다는 약간 특색 있고 아이디어가 가미된 그런 상품들을 주로 다룹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삶의 질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상품을 주로 콘텐츠를 통해 소구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상품을 주인공으로 하는 디지털 동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그를 통해 구매 트래픽을 유인합니다. 그럼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활용하여 소구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상품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하고 뚜껑을 열고 무엇을 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상품은 바로 에이지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콘택트 렌즈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이 렌즈 세척기를 설명하고 팔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과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115kHz의 초음파가 단백질을 세척하고 자외선 램프가 있어 살균 소독도 해줍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봐야지 상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랑 가장 비슷한 걸 떠올리시려면 안경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안경 세척기, 즉 물 안에 안경을 넣고 켜면 징 소리를 내는 그 기계랑 유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리얼인데? 이게 내 눈에 있었다고? 에이지 렌즈 세척기. 자, 이게 에이지 렌즈 세척기라고 하는데요. 렌즈 딱 두 알 들어갈 정도의 홀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이 렌즈를 넣어볼게요. 렌즈 세척액을 부어주고 버튼을 2번 눌러주면 3분후 세척 끝! 내부에 UVC LED가 내장되어 있어서 세척과 수도까지 한 번에. 안에 들어있는 거름망울을 들어 올려주면 안에 있던 세척액에 단백질 찌꺼기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와, 이거 진짜 리얼인데? 이게 내 눈에 있었다고? 렌즈를 손으로 씻는 분들 많은데 손은 미세한 오염물질을 제거해줄 수 없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죠. 소프트 렌즈용 집게랑 하드 렌즈용 뽁뽁이까지 같이 있어요. 오, 렌즈 2개 다 사용 가능한 제품인가봐요. 이렇게 파우치도 동봉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여행 가거나 출근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쏙! 에이지 렌즈 세척기. 어떠신가요? 아까 사진과 텍스트를 보시는 것보다 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생기셨나요? 이 짧은 영상 속에 사용 시의 효능 및 효과, 사이즈, 디자인, 구성품, 사용법, 손으로 세척 시 렌즈 찢어지는 불편함까지 소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 구매로까지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렌즈 세척기는 삶에 있어 필수품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이 상품 동영상을 보고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발견형 커머스를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새 소비자들의 취향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자신의 취향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따온 나나랜드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나나랜드란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나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나나랜더란 그러한 나나랜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취향을 확고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나나랜더들의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잠재 욕구를 공략한 제품 중 하나가 나른 여성용 트렁크 팬티입니다. 보통 트렁크 팬티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기존 삼각 팬티에 비해 편하고 통기가 잘 되는 점 때문에 남성용 트렁크 팬티를 여성이 사서 입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용 트렁크 팬티를 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해지고 외출 자제 등으로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바지처럼 입고 입을 수 있는 트렁크 팬티에 대한 여성분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트렁크 팬티는 많지 않았고 나른 트렁크 팬티가 그 지점을 공략하여 올 여름 지속적으로 품절을 일으킬 정도로 잘 판매되었습니다. 앞 인트로의 문구가 약간 자극적이지요. 올 여름 기존 속옷 대신 트렁크 팬티를 입으세요 라고 시선을 확 끌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에어컨 덮개로 간단한 제품이지만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가 활발했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육아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특징을 영상을 통해 쉽게 보여드렸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펌프를 통해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달려나갑니다. 저희 아이도 이 장난감을 굉장히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러한 제품뿐만 아니라 밖에 색칠할 수 있는 종이하우스, 육아 제품이 상반기 동안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커머스 또는 V커머스를 주로 하는 다다픽과 다다픽에서 잘 판매되었던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어떻게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도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좀 더 개선해서 다시 시도해보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도 그랬고요. 저희도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포맷을 만들었고 그 포맷도 데이터를 보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점 문의 및 내용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연락처를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입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